우리 이혼해. 미안하다 잘못했다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벌 받을래. 나 나쁜 년이야. 준호를 만나고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온 정숙은 깜놀합니다. 며칠 더 있다 올 줄 알았던 남편 남수가 벌써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는 남편 물음에 준호랑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닥 감출 일도 아닌데 친정언니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걔 구라를 칩니다. 안 그래도 찌질해 보이는 남편 남수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눈치를 반말아 쳐드신 준호가 남편에게 만났던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마도 별일 아닌 듯 쿨하게 부재 중에 부인과 산보 좀 해시다 정도로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 말을 맞추자고 준호와 사전 협의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보하면서 날씨 얘기 몇 번 한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때 약간의 흥분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빌미가 되어 부부싸움은 시작됩니다. 남수의 선제 공격에 이어 정숙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네가 더러운 생각만 안 한다면 뭐가 문제야? 기약 없이 나간 당신 기다리다 동네에서 우연히 준호씨 만나 산책한 게 뭐.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어도 똑같이 지랄했을 거 아냐? 어제 멍 때리고 있는 네가 안쓰러워 보여서 둘러댄 거야. 그래, 만나서 밥 먹고 산책하니 행복하더라. 오죽 못 났으면 마누라가 바람 날라고. 준호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나한테만 지랄이야. 더러운 애라고 누가 살아달래? 너 같은 놈 아니어도 서방할 놈들 많아. 네가 시골에 있는 네 본처랑 이래서 이혼을 안 했구나. 뭐 대단한 사업한다고. 나랑은 애도 안 가지려고 하면서 내가 벌어온 돈을 왜 네 새끼 학대하라고 보내? 왜? 네 감옥에 있는 동안 6년간 옥바라지 할 때 니네 잘난지 본처년도 나 몰라라 하고 그때 나는 네 구해낸다고 미친년같이 이리저리 다녔어. 출소한 지 3년 되도록 네가 쌀 한 마리 사봤냐? 옷 한 벌을 해줬냐? 돈 얘기에 남수는 찌그러집니다. 허창은 변호사란 놈도 미친놈이야. 니한테 돈 몇 푼 쥐어주고 네 위치를 이용해서 지 입속만 차리려고 하는 거 니만 모른다. 니는 돈 얘기하기 거시기 하니까 나에게 대신 허창원이 만나게 했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가을 돈 빌리러 그놈 사무실에 갔을 때 술 냄새 풍기면서 슬쩍 다가와 내 가슴을 부여잡았어. 따기를 한 대 갈기고 도망쳐 나오는데 따라와서는 돈 봉투를 건네더라. 나는 울면서도 그 돈이 아까워서 장을 보고 또 네 먹을 음식을 만들고 또 너는 맛있다고 잘만 처먹대. 이게 잘난 네 친구야. 그놈이 지 마누라 저통 만지는 것도 모르고 눈앞에 돈만 보이냐? 죽여라 이놈아. 사회주의? 좋아한다. 20년간 했으면서 질투, 시기심, 파벌, 허영심들에 빠져 살았지. 진짜 민족을 위하는 꼴은 본 적이 없다. 남수는 정숙을 때린 것을 후회하며 윗방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흥분을 가라앉히며 생각에 잠깁니다. 정숙이는 아내 이전에 사회주의 동지였던 것을 허창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놈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게 참을 수 없이 분하지만 또 한편으로 남자가 충동적으로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또 본인이 깜빵에 있을 때는 아내에 대한 이런 의심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도리어 출소 후에 이런 의심을 하는 자신이 의처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구구절절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이 없지만 옛날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져 억척스럽고 무식하게 달려드는 아내가 미워서 처음으로 아내를 때린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못난 자기 자신을 때린 것입니다. 아내에게 그런 짓을 하고도 다음날 태연하게 자신을 만나 사업 얘기를 했던 허창훈이 죽도록 밉지만
출판사를 내기 위해서는 그의 재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냥 참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 사단의 원흉인 김준호를 생각해봅니다. 준호는 신문 기자 출신으로 함께 출판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아주 유들유들하고 특히 여자를 대할 때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유의 센스 있는 농담으로 언뜻 관심이 있는 듯, 여자 쪽에서 다가오면 별 관심이 없는 듯 밀당이 BJ입니다. 그는 보통 여자들 대하듯 정숙에게도 했겠지만 당하는 아줌마 정숙은 그간 못 느꼈던 설렘을 느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내가 자주 준호 욕을 하곤 했는데 아마도 준호에게 끌리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반발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의식적으로 준호를 부인하면 할수록 더 그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알면서도 또 더러운 기분에도 사업을 위해서는 그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출판사를 해야 되고 그를 위해 돈을 가진 허창훈, 기술을 가진 김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의 이런 일에도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 정숙이 부엌으로 나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뻐석한 얼굴에 뺨은 멍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남수는 아내에게 더없이 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뻘쭘해서 아침 신문을 뒤척이는데 그때 김준호가 찾아옵니다. 그는 신문사에 취직이 되어 함께 준비하던 출판사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합니다. 순간 남수는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아내를 농락한 이 새끼가 결국 남수 자신까지 농락한 것입니다. 먼저 사업 제안을 해놓고는 뒷구녕으로는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댕기고 취업이 되니 사업에서 발을 빼시겠다. 죽도록 해주고 싶은 생각과 이런 놈이 좋다고 한 아내까지 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억누르며 그저 멍하니 창문만을 바라봅니다. 제목부터가 마음에 듭니다. 철을 때리고. 농담이고요. 한국 근대소설 중에서 특이하게 부부싸움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부부싸움을 시작한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부부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쿠엔틴 형아의 펄프 픽션이 생각나는데 처음 아내 정숙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부부간의 말싸움인데도 정숙이가 말하는 것만 묘사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생생하게 그때의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 시선 이후에 남편 남수의 시선에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또한 남수의 심리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공감이 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부터는 3인칭 시점에서 준호, 남수, 정숙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있게 된 상황을 얘기합니다. 표면적인 소재가 부부싸움이지 내면에는 작가 김남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카프 작가로 활동하던 그는 1931년 공산주의자 협의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전향하게 됩니다. 카프는 해체되고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1937년 발표한 소설이 바로 이 철을 때리고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감옥에서 나와 무능한 남편이 되어버린 남수는 아내가 능욕당했음에도 아내를 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찌질입니다. 사회주의가 더 이상 개혁적이거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아내의 푸념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제하더라도 독특한 구성 및 이야기 전개는 충분히 재미를 더해줍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폭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